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71쪽, 7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로 예산 현액은 10억 8,842만 5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1억 1,438만 4천원입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7억 1,357만원, 보조금 4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 81만 3천원입니다. 다음 193쪽, 194쪽, 19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3억 1,152만 6천원으로 42억 108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1,042만 5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내역은 뿌리공원 관리 1만 5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운영 2,779만 8천원, 공원녹지 조성관리 1,349만원,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595만 6천원, 뿌리공원 행정운영경비 3,029만 5천원, 효문화마을 행정운영경비 3,288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단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예산결산 세입 예산은 11억 1,438만원으로 주로 효문화마을 객실 이용료와 뿌리공원 매점 수입 등 사업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세출 예산은 42억 1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0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1년 동안 살림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많이 이제 추경도 하시면서 비슷하게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잘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페이지. 이제 기타 사업 수입에서 객실부터 여러 가지 매점 스낵 모든 이제 수입을 여기다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작년에 이제 올해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자판기가 올해 철거하셨죠. 네, 올해 1월 10일자로 철거된 예, 걸로 철거했던 알고 걸로 있습니다. 알고 네.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금액을 떠나서 프로로 보면 작년보다 50% 정도 더 수입이 증가했거든요.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한 상태라서 이제 저희 객실 이용자 수도 그만큼 늘고 금액도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네. 수입이. 그러면 이 자판기를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색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자판기를 철거하게 된 거는 수입에 비해서 저희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임차료가 얼마씩 나갔었죠? 매월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네, 원씩. 거의 수입의 2배 정도로 알고 있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낮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할 때 네, 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예, 예. 특히 매점에서 낮에는 매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마트나 이런 분이 있나요? 이제 자판기가 마트, 거의 스낵하고 뭐 음료 종류였잖아요. 네. 마트는 저기 안현교 쪽에 가다 보면 무인 마트가 있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일반 편의점하고 편의점. 똑같은데, 네, 예, 편의점입니다.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거리는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멀리 가시면 거기 안영 농수산물 유통센터 거기는 좀 큰 게 너무 있어서 가시기는 그럴 것 같아서. 거기가 거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마트하고 아, 네, 그러면- 마트가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어른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긴 하지만, 연수 개념으로 오시긴 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를 따지자면, 이제 여기에 많은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좀 생각을 하시면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자판기를 이제, 이렇게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가 조금 조절은 어려웠던 건가요? 임대료 조절은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네네. 그 판매 수익이 충분히 난다면 임대료를 네네. 내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을 저희 텐데. 자체에서 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400만 원 정도. 예. 그럼 400만 원 정도를 하면 지금 당장 올해는 조금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이분들한테 편의를 저희가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스낵이나 이런 한 매점이 일찍 닫는 걸로 저는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낮에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네. 예, 그런 상황이면 잠깐 일시적인 손해는 좀 있지만 장기간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그거에 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다면 그때 예, 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고요. 예, 설명서 자료 28페이지. 유물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이제 보니까 재료비가 이제 큰 게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 예산은 한국족보박물관의 유물 보관을 위한 약품이나 유물을 직접 구입하는 사업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보니까 작년에 순천 김치세보, 성주 도시족보 등 해서 총 5천만 원이 이제 고서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마다 구입을 하시니까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총 몇 종이나 되시는 건가요? 올해도 한 네.
8중 정도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구매를 한 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좀 숫자는 말씀드리기 기억이 안 나서. 예. 네. 그럼 그것 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그것 중에서 혹시 이제 아무래도 훼손되거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하는 발생률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훼손되거나 버려지는 경우도 있나요? 버려지는 건 제가 보질 못했고요. 네. 계속 이제 관리가 어려운 것들은 외부에다 맡겨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네. 직접적으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네, 관리를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관리는 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계속 이제 해서 이것도 뭐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연수나 이런 게 있나요? 이건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내구에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구입한 거라서 관리는 계속 한다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훼손될 수 있는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같이 좀 자료 좀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유물 구입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예. 뒤에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는 2,796건에 8,221점이고요. 2,700, 8,221점. 8,221점이요. 이거 영구히 보관한다고 합니다. 네. 그냥 네, 영구히. 네.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네요. 근데 잘 그러면 보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이제 유물 구입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구입처가 모든 유물을 경매회사나 골동품상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마 개인적인 것들을 구매하게 된다면 그 도난품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안정적인 걸로 해서 그쪽에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도난품 같은 걸 확인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관련 자격이 있는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중국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조례 16조 2항을 보니까 자료의 구입은 고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공개 구입 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자료를 찍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도 보니까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득한 개인 및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공개 구입으로 하시는 거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또 개인이라고도 되어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이 갖고 오는 것들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경매 회사나 이제 골동품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위원이 한번 보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남양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공고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또 고양시 국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는 또한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경매 유물은 심의위원회 식물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응찰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조례 사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저희가 올해 24년에 구입한 소장품 중에서 인터넷에서 경매가 가능했던 물품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혹시 검색해 보신 경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성주도시 족보 같은 경우는 지금 430만 원에 구입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선 6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걸 봐서는 좀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좀 조절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실 수는 있는지. 한번 화계사님한테 여쭤봐서 가능한지를 여쭤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
계획은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물론 시간상으로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까지 확인은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경매 사이트에서 나왔을 때는 많은 차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재정이라든지 저희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예사 분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능동적으로 유무를 찾거나 폭넓은 범위에서 고서를 다룰 수 있도록 한번 좀 상의 한번 해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결산서 193쪽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의 성과 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 찾으셨나요? 그래. 결산서 제가 책을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결산 검사 중 성과지표 목표의 적절성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보수적 성과지표 목표 설정이나 실질적 성과 측정이 어려운 지표 설정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에서도 해당 주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확인했는데 지표 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표의 보완 또는 폐지를 조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전 듣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성과 목표를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표 보완 또는 폐지를 조치 방안으로 제시한 걸로 나오거든요. 조치 결과에는. 네. 근데 그럼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예, 다시 한번 합니다. 검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가령 성과 지표 중에서 효문화 마을 홍보물 제작을 보면 측정 산식이 제작 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몇 부 만들었느냐를 기준으로 홍보를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홍보를 잘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면 구청의 뉴 미디어 팀을 활용하여 효문화 마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조회수를 늘린다든가 언론 등에 홍보하여 대중 노출도를 측정하는 등의 성과 지표가 좀 더 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측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올해 것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공원에 꽃식재를 몇 번 했는가 아니면 문화유산 계승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몇 회 했는가와 같이 단순하게 횟수를 따지는 방식의 성과지표는 지표가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에 추가 경정 예산으로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예산도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관련된 예, 영역입니다. 네. 예산 성립되어 용역을 추진하면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성과지표 정비를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취미 교실 운영 좀 볼게요.
상임위 결산서 193쪽, 설명자로 14쪽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세출 이 부분을 보면은 뭐 노래 교실 또 거기에 대한 성호품 뭐 구입비 또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이제 이런 게 지금 있는데 왜 본 의원이 결산서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노래교실 같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수입 쪽으로 봅니까? 복지 차원에서 봅니까? 수익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그렇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 쪽에서 보야죠. 네. 수입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본 의원이 한번 행사가 있어서 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주무신 투숙객들이 어디를 갔다 오시길래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노래방을 갔다 온다고 그래요. 노래방.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노래방이 있는데 여기 이용 안 해서 했더니만 주말에는 글쎄 문을 닫아놔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려도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기 투숙들이 많이 투숙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이제 아들 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주말에 이렇게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객실 이용하신 분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노래방 운영 수입이 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연 1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하려다 보면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무자들 더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야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을 운영하게 된다면 다음 날 평일날 계속 노래하시는 분들이 300여 명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 노래방 운영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취미 하시는 분들 뭐 탁구라든지 서예, 바둑, 장기 이런 부분은 예. 주말에 일요일 날 하시나요?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을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복지에서는 당연히 말씀이 맞지만 저희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노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셔서 2월 달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그렇게 내부 결제가 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다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주말에 문을 닫고 또 공휴일 날도 문을 닫죠. 공휴일 날도 이런 데는 개방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휴일도 그렇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투숙객들이 다른 지방에서 우리 휴무나 마을 관리원을 찾아서 투숙하고 그럴 때 이렇게 여가를 좀 선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희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제 채용을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어차피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계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볼 때 저희는 답변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객실에 필요한 물품들이 뭐뭐 있다든지 어느 것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 실제적으로는. 예. 그럼 이분들이 취미 교실을 뭐 이런 취미를 이용을 하려면 꼭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예, 식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일 점심만 일단 운영하고 있고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식사도 아침 저녁은 나가 드시는 걸로 다 알고 오셔서 그 저렴한 객실 요금을 이용해서 뿌리공원의 그 경관을 보고 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경관만 보고 나가신다. 자, 우리가 모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이런 복지 차원의 이런 곳은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분들이 경치만 보고 투숙하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중구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시 내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그 의원님 찾아뵈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내용. 설명은 들었어요. 네. 설명은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뭐 확고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예산 이런- 관계나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그걸 다 해결해 돼야지만 가능한 거지. 지금 노래방만 운영하면 된다. 자, 이 정도 안 거시한 되거든요. 검사를 하다 보면 예산 뜯어고칠 게 많아요. 이쪽은 줄이고 이쪽으로 좀 늘려야 된다. 이런 것에 지금 많이 지금 결산 검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고 있고 항상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은 또 증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이사차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입을 이제 비교적 좀 잘 관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세입 규모가 다른 부서보다 적긴 하죠. 적긴 한데 제3회 24년도 제3회 추경 때 세입 징수 추이를 보니까 세납 예정 금액하고 비슷하게 증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에서 주고 소관하는 이제 세입들을 별일이 없다면은 종류가 달라지든가 규모가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방금 얘기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 네. 그런 부분하고 설명자로 10쪽을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어요.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뿌리공원 관리 시비 보조 사업 사용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 현액을 보면은 영어로 돼 있어요. 이 세입이 예산 편성하는 그래서 뭐 누락이 된 겁니까?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기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지금 그렇죠. 예산 자체가 이거는 환경과하고 오타가 아니고.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공원과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때는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보조금이 매년 매칭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보조금 잔액 또한 매년 이제 발생 이제 할 것이에요. 그렇죠? 네.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은 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과관리 지표 관련돼서 좀 보충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효문화물 관리 사업소가 이제 세 개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성과 지표 측정 산식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성과 지표 달성률이 뭐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200%, 나머지는 다 100%를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앞전에 이제 유수열 의원님 지적처럼 이 측정 산식이나 이 성과 지표가 과연 올바르게 돼 있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성과 지표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수치 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행정의 책임성이라든가 정책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서 결산해서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효문화마을 관리 사업소 같은 경우도 홍보물을 그냥 2회 제작해서 2번 제작했으니까 뭐 200% 달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이제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산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홍보물을 제작을 통해 가지고 이 효문화마을 관리 사업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만큼 제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홍보물을 보고 얼마 많은 고객들이 왔는지 그리고 아까 유수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이 유입하는 고객들이 홍보물을 보고 온 건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보고 온 건지 아니면 타 SNS를 보고 온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 홍보물 제작의 횟수를 줄인다든가 방식을 바꾼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뉴미디어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효 힐링 아카데미 교육 같은 그 경우에도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우 만족으로 나왔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100%라 했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만족도 점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다른 지자체나 또 자기 기관이나 단체로 돌아갔을 때 그 다른 분들한테 여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도에 대한 것들도 좀 첨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왔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매우 만족하고 갔으면 그 다음에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이 교육에 참여를 하셨는가. 이런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 만족도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물론 단순히 효문화마을 관리 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식이라든가 지표를 할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수열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게 단순히 이제 뭐 검토를 하실 때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제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또 뿌리공원 연계해서 많은 이 관광 홈페이지나 사이트나 홍보물에 관광 자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관광 자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 인력이나 그분들의 편의성을 위한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오라고는 했는데 와서 정작 우리가 편하게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휴일날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 관리 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 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 여건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페이지 3페이지 설명서 자료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어제도 이제 다른 과에서 조금씩 발생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또한 이제 미수납액이 제가 볼 때는 그 고지서나 이런 뒤에서 해를 넘겨서 수납을 한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이렇게 발생한 데는 제가 지금 자료로는 위생과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본의원 어제 이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 절차가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좀 알았는데 네. 이 절차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자를 반납하는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해마다 이제 계속 반복되긴 하겠지만 네. 이 절차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몇 월에 어떻게 해서 이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거기서 몇 월까지 이제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여기에 이제 회계자에 이제 네. 포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알겠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직원분들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과는 바뀌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작은 금액이라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지금 뭐 자치분과과 행정분과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자잘하게 다 발생해요. 네. 예, 그래서 이 국 자연에서 조금 회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절실하게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이제 좀 회계과 자체에서 보면 모든 과에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 수납을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중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실 수는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연도를 넘겨서 사실은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예.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과가 또 결산 관련된 또 총괄을 담당하고 있어서 혹시 있는 이자 수입이 뭐 금액이 많고 적을 떠나서 사실은 공공 금액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담당자분들 교육이라든지 서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제 뭐 보조금 단체라든지 민간 위탁 단체들 이렇게 점검 가도 이자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뭐 카드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뭐 맞습니다. 하다못해 적립금까지도 제대로 반납되는지도 확인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네네.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지금 원칙을 지켜가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쪽 차원에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시설 유지 관리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을 하셨어요. 물론 큰 금액 중에서 이제 잔액이긴 하겠지만 통계목별 세부 사항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네, 의원님.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이제 세부 내역을 한번 받아보니까 관리 용역비에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청소 및 방역 용역에서 가장 이제 했는데 이 청소나 방역은 1년 계약하는 게 아닌가요? 네, 청소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1년 계약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인 건가요? 네, 소모품 비용도 포함해서 자칫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같이 네,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계약할 때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만큼 지불을 하면 알아서 그 방역을 해주시는 업체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구입해서 거죠. 같이,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이대로 남았는데 왜 정리추경 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딱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1년 것처럼 계약을 사실은 하셨으니까. 네, 계약이 끝났고 해서 이제 저희도 혹시나 근데 추가로 예, 예. 혹시 그 청소라든지 방역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추가 비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사실은 했는데 그럼 지금 추가 비용에 뭐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추가 비용에 그럼 예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런 네. 낙찰 차액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낙찰 차액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제 감액은 했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용역이 완료가 된 네, 이후에 또 차액은 당연히 발생해서 예, 하겠죠. 반납을 했는데 예, 예. 용역이 완료됐을 때 또 혹시나 저희들이 이제 법정보험료도 정산하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의원님.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집행잔액이 또 생긴 부분들이 79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 좀 드리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잔액이 남기기에는 정리추경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했는데, 상황이라는 예.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정산을 조금 예를 들면은 뭐 산재라든지 고용, 예, 예.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정산을 또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무자들이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혹시 정산 이후에 또 추가 발생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네네. 것까지 정산한 이후에 이제 정산 결과물이 네네. 790만이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대보험이라든지 노무 관련된 거는 조금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좀 추가될 부분은 지급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정산받은 금액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추가 그러네요.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이제 난 이후에 그 정산한 이후에 금액을 용역을 집행자한테 자체를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비용은 이제 딱 해서 낙찰 차액으로 해서 해서 1년이 계약이 가능하나 네, 이제 그거는 그분들 상황에 맞춰서 좀 내야 되는 뭐 하다못해 1년 계약이면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차액은 저희가 또 그 뒤에 차후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끝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험이라든지 예, 이런 그러네요. 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 이후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거를 해야 되니까 예, 차액을 그래서 남겨둘 금액이 좀 수밖에 남아있는 없다. 예. 그래서 네. 아까 낙찰 차액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네, 네. 예, 이 부분은 정산 이후에 남는 그래도 금액이라 또 어쩔 수 없이 남겼던 부분이라고 예, 이해해야 정산 이후에 되네요. 남는 금액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무슨 같습니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보니까 집행 잔액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가스 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내용이 6,500만 원 중에 6,100만 원이 도시가스 요금으로 지금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사유가 가스 요금 하락에 따른 잔액이거든요. 네네. 그럼 매달 이제 가스 요금을 이제 지급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발생할 때까지 조절이 가능히 어려우신 건가요?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우크라이나 2023년도에 발생했을 때 당시에 가스요금이 좀 인상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2023년도에도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네네. 집행을 완료했었는데 그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추경까지 반영했던 금액까지 사실 반영을 해서 그래 높게 조금 더 네. 금액을 좀 하셨던 반영했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가스요금이 좀 안정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하락이 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요것 그래도 부분도- 거의 반밖에 지금 지출을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이제 저희 정리추경이 보통 11월이었나요? 10월 정도면 네, 10월 대충 정도 추이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읽혀지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잔액을 남겨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네, 그 말씀은 의원 말씀 뭐 맞고요. 가스비 같은 경우는 매달 네. 쓰는 거는 비슷하게 나오실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청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는 주로 어디에 지금 식당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도시가스 청사 요금 난방 청사 냉난방 쓰고 있습니다. 냉난방도 다 도시가스 요금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도시가스가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떤 부분이에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식당도 도시가스 맞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같이 예, 여기에 포함인 같이 건가요?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하고 의원님 한 가지 더 온수도 사실은 도시가스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포함되는 게 냉난방하고 식당하고 온수. 예. 그 청사면 저희 본청사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은
예, 요 지금이 다른 말씀해 동은 주신 투시가스는 상관없는 거죠. 동사무소 별개입니다. 따로 되시는 예.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좀 살펴주셔서 예. 내년엔 올해는 지금 25년에는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 네, 의원님.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세부 내역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청사 잡종 수성 공사라고 해서 3억이 이제 예산이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 거기에 예비비 1,000만 원을 추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예.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추가하셔서 총 금액이 3억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억 9천 정도를 해서 32만 7천 원이 남으신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1,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예비비는 1,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으면 전체로 볼 때는 예비비 사용하지 않고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계목 상에서 변경은 가능하지 않나요? 사실은 통계목 관련된 변경 사항도 있긴 한데 예,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로 이제 부기명에 세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시설비에서 내에서 지금, 보니까 청사 뭐 수성공비해서 이제 통계목이 다양하게 둘린 한 7, 8가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국장님 결제하에 네, 목 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거에 이제 계상되어 있던 거를 조금 조절을 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고도 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으면 1,000만 원 사용 안 해도 잔액이 700만 원 정도가 남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근데 왜 오늘 그거를 생각을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놓치신 건지 아니면 이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건지. 네, 요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1,000만 원 제가 알기로 저희 당초에 세워졌던 청사잡종 수선 공사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아마 이제 의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공사비가 좀 들어갈 예정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행자에게 남아 있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 사업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필요했던 부분이 생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2월된 금액은 또 저희들이 2월된 금액 내에서는 또 손을 못 대는 금액이 있고요. 예, 2월은 예. 뭐 따로 하고도 네네네. 지금 잔액이 1,700만 원 맞습니다.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연도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집행자에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 예비비 1,000만 원 부분들은 중간에 좀 사안이 발생을 해서 집행을 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좀 예비비가 움직여서 몇 월에 올리셨었죠? 그때 그 조직 개편 네네. 의회 쪽에 이제 11월 달에 지금 11월이죠. 현재 예.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알기도 보통 한 10월 정도에서 그때 조직 개편해서 예비비를 해서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또 반대로 생각하면 11월이면 전체적인 다른 세부 내역에서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했는지 정도 통계는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기획실에서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객 임역은 과다 발생의 원인이 예비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 절감 차원에서라도 같은 통계목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설명자료 15쪽 상임위 결산서로는 158쪽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4년도 통신시설 운영관리 사업의 예산 현액은 7억 4천만 원, 그중에 공공운영비 항목은 약 5억 원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거기서 약 4천, 그러니까 저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 4,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집행률은 91.64%입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항목의 2023년 집행 잔액의 규모가
약 2,600만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2025년에는 또 그 다시 예산을 그 5억 4천만 원으로 진액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산의 추계가 적성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년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살펴보면은 네. 24년 2회 추경 때 CCTV 훼손 증가에 따라 385만 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3회 추경에서는 CCTV 요금과 일반 전화 사용량 감소를 이유로 6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네. 불과 2, 3개월 사이에 증액을 했다가 감액을 합니다. 이는 단기간 내 예산 증감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신시설 운영 관리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용예산 관련된 그 케이블 TV라든지 전화, CCTV 요금이 주로 이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혹시 인사 발령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 조직 개편 등 이런 거에 따른 그 정보통신시설, 그 혹시 행정전화라든지 네트워크 공사 이런 또 공사비로 또 집행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통신 관련된 유지보수는 자재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인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용 회선이라든지 또 사무실 재배치 인사 발령이 좀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잔액이 좀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서 사실은 매년 좀 금액을 올해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상승된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지만 추계할 때 저희들이 좀 아니, 타이트하게 추계하기 내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아니고요. 좀,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24년에 2회 추경 때는 CCTV 훼손 증가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근데 3회 추경에서는 CCTV 요금 그다음에 일반 전화 감소해 갖고 6천만 원을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는 불과 2, 3개월 사이에 예산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20배 정도 되는 예산을 또 감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6천만 원 증액된 부분을 하고 6천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CCTV 관련된 예. 네. 380만 원 말씀 증액하고 증액한 부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료에 지금 아직 그 미비가 돼서 아직 그 자료가 없는데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024년도에 이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한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릴 양해해 주시면 자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25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네.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요금 증가, CCTV 요금 개소수 증가, 일반 전화 사용량 감소 등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축에 실제 통신요금 청구서라든가 데이터나 회선별 통계 자료를 반영한 세부 근거가 있습니까? 세부 자료가 있냐는 말씀. 그 예산 편성을 한 세부 근거 자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도 잠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통신시설 운영 관리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집행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자료 아까 지난번에 뭐 3개년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 내역까지 보면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용료 훼손 관련된 분들이 혹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는 제가 한 가지만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24년에 그 25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6천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은 네. 전체 예산 중에 1억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잔액으로 남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잔액으로 뒀던 4,200만 원을 플러스해 갖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식의 어떤 그 예산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이게 있는지 그거에 네. 대한 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원님 그것도 한번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자료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저희가 두 검토해서 가지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증액 추경을 하고 네, 그다음에 불과 몇 달 사이에 감액했던 감액 부분. 추경한 것분 네. 그다음에 그 예산은 계속해서 잔액이랑 반액 금액이 있는데 네, 다음에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계속 증액을 다시 시키는 이유 네, 그 내용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님. 그렇게 하도록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과소 과대 추계가 발생하는 항목은 우선 본 예산 단계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내부 예측 모델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네. 환금 변화로 인한 추경 증액 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원님. 상임위 결산서 56조 설명자로 3페이지 볼게요. 네, 원님. 이 실과 및 또 공공예금 이자 수입 좀 보겠습니다. 네, 원님. 2023년에는 500여만 원이었는데 네네. 결산서 2024년 결산회를 보면은 22억 아니 22만 7. 22만 7,450원이에요. 네, 원님. 네, 맞습니다. 여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2023년도에는 그 실과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금 500여만 원이 지금 세입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네. 올해 2024년도에는 22만 7천으로 크게 감액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저기 2024년도가 되면서 2023년도에 있던 그 공공예금 관련된 그 통장이 사실은 공익통이 없어졌습니다. 각 실과나 동에서 사용하던 공공예금 통장이 없어지고 그 통합지출관이라고 있는 공공예금 관련된 그 하나의 통장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하나로 저희가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용하던 공공예금 관련된 그 통장에 대한 부분들이 대한 이자 수입이 없어져서 크게 그냥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24년도에는 통합지출관 이자 수입으로 한꺼번에 다 묶었다 이거죠? 예, 거기에서 예. 이제 지출됐던 그 당시에 공공예금 나갔던 부분들을 그 모계좌에서 다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자체의 실물은 실과했던 게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뭐 재정 자금의 이제 효율적인 이제 사용을 위해서 간서별 이제 분산 지출을 다 통합해서 네네.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통합 원님. 지출관 이자 수입에 이렇게 보면은 네네. 예, 그래서 지금 23년도 이자와 통합 지출관 이자 수입을 보면은 24년도 이자 수입이 2,700만 원이 좀 이렇게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원님. 이것도 이런 쪽에 좀 해당됩니까? 그럼?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에서 운용하던 공공예금 관련된 일상 통장 자체가 이제 2024년도부터는 실물 통장이 없어졌고, 예,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그 공공예금 통장 하나로만 하나로만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지출관 네. 그쪽으로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예산에 청사하고 예, 방수공사 예산이 있죠? 예, 맞습니다, 원님. 그거 지금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의회동하고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님. 입찰을 언제 봤어요? 네, 전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착공이 지금 5월 30일 날 이루어졌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업 내용이 공사 준공 예정은 지금 8월 달 예정으로 해서 준공은 8월? 예, 예정으로 진행되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장마철에 들어서는데 네네. 이게 상당히 늦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 방송공사가 이제 4월 달에가 최고 이제 적합한 시기예요. 예, 맞습니다. 기온 또 습도 이런 거 생각할 때 조건이 제일 좋죠. 4월 달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어졌어요. 예, 조금 늦어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마 전에 저희들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공사 자체가 사실은 의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특허공법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옥상 방수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공법선정위원회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또 절차상 또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기 전야집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공사도 그 어느 달에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참 적합한 이 달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서서 이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예. 태풍이 좀 일찍 온다고 어제 일기예보 보셨어요? 네, 예보는 좀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수공사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실과에서 지금 재해 관련 지난해 수해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챙겨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소관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설명자료 3페이지에 상임위 결산서 56조 공공예금이자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2023년도에 이제 세입 축의 차액이 5,9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2024년도에는 세입 축의 이 금액이 2억 한 6,500만 원 정도 상당한 금액의 이제 세입 추계하고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이 이자 수입의 세입 추계가 그 예금 평잔 플러스 금고와의 약정 이자율로 해서 세입 추계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공공예금 이자 수입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공공예금 그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금액이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아니 지금 2023년도 예산 현액 대비 네,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2023년도에 예산 현액을 18억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수납액이 18억 5,800만 원 해서 이제 차액이 5,8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네네. 요때는 그 이 이자 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에다가 꼬박꼬박 반영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2024년도 예산 현액을 22억을 잡으셨어요. 네네. 근데 현재 실제 수납액은 수납액은? 24억 7,6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럼 맞습니다. 이제 차액이 2억 6천 정도가 됐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그 추계하고 실제 수납액하고의 이 예금 이자율에서 차액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당초에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지금 2억 정도 금액이 더 많아진 부분들을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정기예금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자 수입 관련된 그 이율에 따라서 이제 이자 수입 변동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할 때 예산 현액 잡을 때의 그 이자 이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예금으로 예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 이자 수입이 좀 더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님. 근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2024년도에 5,900이었는데 네. 차액이 예. 1년 사이에 2억 6,500이에요. 그럼 2억 정도의 그 추계에서 차액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2023년 환경하고 2024년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금 평잔하고 정기 예금 이자율하고를 산정을 해서 세입 추계를 잡잖아요. 네. 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네. 그럼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마다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배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는 이자율 상승분에 대해서 꼬박꼬박 반영이 됐단 말이죠. 과정에서. 그 네. 변동에. 2024년도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노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거에 이해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자율 변동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맞습니다. 그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승분이 생기면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공공요금 이제 이자 수입이 이제 세액 수입으로 우리 자체 재원에서 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네네. 이 세입의 과소축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차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게 세입 추계를 잘못하다 보면은 이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본 예산에 태우지를 못하고 추경에만 태우게끔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은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 또 예산의 이제 탄력적 계획적 운영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게 단순히 이거를 세출에다가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세입 추계라든가 또 이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많은 지자체들이 약간 이제 저희도 아마 이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정기예금 이자 이게 예치기간 조정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이자 수입을 늘리려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금고 지정 새로 어떻게 선정이 되셨어요? 이번에 확정은 안 아직 되고 예, 확정은 안 이제 된 걸 알고 내년부터 있습니다. 이제 새로 네, 지난번에 아마 한번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할 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네, 협상을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 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민원 업무 추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 공공운영비 그대로 이제 전액 이제 잔액으로 남기는 했는데 네, 이 금액은 이제 22년 말 제정된 중국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을 피해를 받았을 때 치유하기 위한 의료비로 지금 계상해 놓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아무래도 2년 동안 이제 미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잔액 발생이 오히려 나은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지금 한 상반기는 좀 어땠나요? 혹시 발생한 건수가 있나요? 올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 대비 똑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행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혹시 한번 살펴보셨나요? 예,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비 지원은 이제 사안이 발생해서 사실은 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의료비 지원이고 지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예방 차원에서 네네.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전자기기 같은 걸 구입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전자기기뿐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무원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네. 예, 이게 이제 말씀을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잘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언론에서 이제 나오던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좀 미리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좋을 것 같고,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네. 우리 중구에서 보니까 업무 협약을 통해 민원 공무원을 위한 AI 심리 상담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라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그 사업은 이제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서 AI를 통한 우리 그 민원 공무원들 심리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현실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사업 추진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증 사업을 저희 구가 지금 이번에 한번 저희가 시범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저희 민원 공무원과 함께 그 혹시 AI를 통한 심리 치유 사업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해서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훨씬 더 그분들의 이제 내면까지도 살필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추진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사업이 잘 이제 실증될 수 있도록 네. 아무래도 이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을 때 이 의료비 예산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물론 이제 예산 심의 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변경해 주시긴 하셨지만 뭐 안티스키민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도 새롭게 이제 계획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이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네. 이제 이분들이 행복하셔야 저희가 아무래도 또 민원과 같은 경우는 기피 부서라고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치유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과 치유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 상임위 결산서 58쪽 증지 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세부적인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보면은 약 1,300만 원 정도가 과다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주요 항목 대부분에서 실제 수납액이 예산 현액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주민등록 네네. 초본 발급, 인증기용 증지 등에서 매년 수납액이 감소하거나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 예산은 오히려 예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세입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현황과 그 다음에 증지 수입의 실제 수납액이 조금 그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증지 수입 관련된 그 발행 금액이 되겠고요. 사실은 그 정부 24 온라인 이용이 증가되면서 조금씩 있는 저희들이 증지 수입이 지금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 현액도 지금 그런 부분들 잘 맞춰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증치 수입은 지방세처럼 외부 교부 방식이 아니라 민원 처리라는 내부 행정 활동에서 유입되는 수입입니다. 네, 즉 맞습니다. 행정 수요 변화나 서비스 방식의 전환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충분히 실적 분석 기반의 예측과 구조 조정이 가능한 세입 항목입니다. 앞으로는 증주 수입 항목별로 최근 3년간 실제 수납 실적 평균 또는 감소율을 반영하여 추계를 부탁드리며 네. 실적 변화가 뚜렷한 항목은 반복 편성보다는 선제적 구조 조정 또는 요법 편성 전략을 통해 세입 예산의 정밀도와 예산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편물 발송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상임위 결산서 161쪽입니다. 네, 의원님. 이 지금 예산을 보면은 올해 2025년도 본 예산에는
현재 이제 우편 발송이 많은 이제 7개 실과, 네네. 뭐 세정과, 세원관리과 등 7개의 실과가 이렇게 이제 자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각 실과 발송량 이제 추이를 이제 파악하거나 네네. 이를 토대로 총괄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 우편물 발송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추계라든지 그리고 매년 이제 우편 발송 현황이 저희가 집계가 되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계를 봐가면서 사실은 예산 현액 관련돼서도 잘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2025년도 똑같이 예산이 예. 24년도나 뭐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자천에서 또 이렇게 우편물 발송을 이제 발송을 하니까 예예.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추이를 좀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네,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설명자료 1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뭐 금액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네네. 2023년도에 112만 원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집행률이 31.25%, 대면 회의 2번, 서면 회의 1번. 네, 맞습니다. 2024년에 이제 16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맞습니다. 50% 집행을 하셨어요. 네, 대면 1회, 서면 8회. 네, 맞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는 또 160만 원을 그대로 세우셨어요. 네, 대면 회의 중심으로 해서. 예. 이렇게 대면 회의 중심으로 해서 예산은 세우시고 실제 집행은 서면 회의 중심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유가 따로 있어요? 특히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원님들의 그 일정이 잘 안 맞으면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대면 회의가 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근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면 회의를 사실은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서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2025년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면 회의를 좀 원칙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그 2025년도에 혹시 상반기에 네. 회의 진행한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 여러 개? 네, 올해 지금 3번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했고요. 3번 다 지금 현재 대면 심의로 3번 다 100% 대면 심의 진행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할 때는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혹시 정보공개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예. 네, 만약에 필요에 의하면 또 저희들이 상황 봐서 한번 말씀을 또 예산 관련된 분들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주로 이제 올해나 지난해 했을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그 심의 내용의 주 특징이 좀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도면 관련된 분이라든지 뭐 비단 저희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저희들 정보공개는 이제 민원성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그럼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민원성도 있고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요구 정보 공개를 했을 때 네. 해당 부서에서 이제 사실은 1차 정보 공개 관련된 부분들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그 1차 공개에 따른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답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많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성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보공개 수요자 중심의 지금 타이틀이 수요자 중심의 이제 정보공개 이 예산을 좀 성립을 해놓은 건데 네. 이 정보공개가 이제 알 권리 충족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들이 공공 데이터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접근의 이제 접근성 강화 문제도 있을 거고 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건데
어찌 보면 이 제도의 활용이 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과에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충 자료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정보 공개라는 것이 과연 이제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이 제도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국장님께서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여건가를 끝으로 자치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상위위원회별 결산사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4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문화체육관광과 징수결정액은 161억 2664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일치하고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3쪽 평생교육과 징수결정액은 18억 54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일치하며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5쪽 일자리 경제과 징수결정액은 77억 4,58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77억 35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태평시장, 안심판매대, 철지사업, 민간 자부담금 등 4,230만 2,800원입니다. 68쪽 세정과 징수결정액은 829억 520만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2%인 813억 9,829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96만 1280만원, 미수납액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15억 394만 6360원입니다. 70쪽 세원관리과 징수결정액은 137억 796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0.3%인 83억 1643만원으로 미수납액으로 지방세 9억 5052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36억 2512만원, 총 45억 7564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조 문화체육관광과는 예산 현액 211억 5769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 대비 42.3%인 89억 4265만원이며 118억 5220만원은 다음 연도 2월액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642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8642만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 현액 40억 2585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 대비 98.2%인
39억 5,486만원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3,011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4,087만원입니다. 175쪽 일자리 경제과는 예산 현액 117억 6,866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 대비 87.8%인 103억 3,981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884만원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941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3,060만원입니다. 185쪽 세종과는 예산 현액 7억 1,028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 대비 98.9%인 7억 234만원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94만원입니다. 189쪽 세원관리과는 예산 현액 6억 6,658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 대비 98.1%인 6억 5,395만원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은 1,2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회계연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특별회계는 일자리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며 335쪽 세입 예산 현액은 170만 2천원으로 전력사업 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국비 170만원 등이고 346쪽 세출 예산 현액은 170만 2천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도서 구입에 170만원 등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이며 45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은 조성액 1억 1977만원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316만원이 감소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 16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경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불용 처리 처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53억 5,032만원으로 세입 예산 대비 초과징수액 12억 9,475만원, 미수납금 61억 2,189만원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예산 편성과 실효성이 있는 징수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며 세출 결산액은 245억 9,362만원, 집행 잔액은 4억 1,6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0.1% 감소하였으며 2월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33.29%에 해당하는 127억 6,104만원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시 2월된 사업들이 재차 2월되어 매년 반복적인 2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도 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사용액은 507만 원이며 2024 연도말 조성액은 1억 1,66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16만 원 감소하여 기금 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